어제 코스피 9거래일 만에 2,500선 회복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비해서 유독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는 3% 가까운 지수 상승을 보이면서 특히 이 안에서도 기관들의 강한 매수 흐름이 어제 우리 시장을 구해줬다라고 한 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대형주들 위주로의 이 호재 소식과 함께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올랐던 하루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어제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해냈지만 엔비디아 호재 덕분에 삼성전자는 어제 3%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젠슨 CEO가 주말 사이 직접 삼성전자를 언급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결론적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호재로 작용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동안 코스닥 지수의 가격 상승을 방해하고 있었던 알테오젠과 2차전지 관련주들도 어제는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특허와 관련해서 여러 소문들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하락을 보여왔던 알테오젠 어제 드디어 주주 서한을 통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특허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어제 10% 넘는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도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섹터 중에 하나였죠. 유럽에서 가장 큰 배터리 기업인 노스볼트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권 안에서 노스볼트의 위치 자체가 중국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했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파산은 결론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는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두 종목을, 특히 두 산업을 크게 눌러오고 있었던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질지도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까지 증시 분위기 좀 좋지 않았죠.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연말로 갈수록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코멘트들도 나옵니다. 11월 되고 나서 이렇다 할 만한 반등 드디어 어제장에서 처음 나와주긴 했지만요.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을 확인을 해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만 제외하면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되려 우리 시장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의 매도세는 있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찬바람이 불면 이제 우리가 이 배당주와 관련된 것들을 점검을 할 수밖에 없죠. 특성상 연말이 갈수록 사람들이 선물 쪽에 이 수급을 현물로 가지고 와서 매수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보다도 대형주들 위주로 실적 개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일단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들은 다시 이날장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쪽에서는 연이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52주 신고가 종목들 점검을 해보면 이제 이번 주에 나스닥 상장을 진행을 하는 윙이푸드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조선 쪽으로 지속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도 조선 관련주가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은 어떠했을까요? 2차전지와 반도체, 제약바이오 외에 올랐던 종목들 섹터 흐름으로 같이 파악을 해보시죠. 이렇게 연말 랠리가 워밍업이 되는 걸까요? 어제 여러 섹터단에서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폭을 보여주는 굉장히 오랜만에 다 같이 웃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치 테마주, 특히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정치 종목들이 상한가에 바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나왔고 그 전에 김동연 지사와 관련해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되려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만 소화를 해야 된다는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지만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는 잘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STO 관련주들도 두 자릿수 이상 어제 큰 폭의 오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TO 법제화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핑거가 20%, K옥션과 서울옥션도 10% 이상 흐름을 받아가면서 본격적으로 법제화 구간에 들어와 있는 STO 섹터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유효하다라는 코멘트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AI 쪽도 지난주부터 시세를 계속해서 주고 있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엮여버렸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개별주들의 개별 소식까지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도 지금 22%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3빌리언도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앞으로 AI 의료와 관련된 코멘트들, 특히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개장하기 전에 확인해 볼 이슈들과 코멘트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간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상한가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동그룹주들이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이 북미양 농기계 커넥티드 서비스인 AI 농업 비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해당 그룹주에게는 큰 힘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 주의를 해보시고요. 큐라티스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오늘 두 종목, 세 종목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 주목할 이슈로는 이 두 인물에 대한 말말말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물은 JP모건의 핀토 사장인데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산업에서 좋은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남겼는데요. 일단 올 한 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은 나왔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기술적인 반등도 나왔기 때문에 나쁘다고만은 평가할 수 없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내년에는 내수 회복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주도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산업군을 나눠놓고 확인을 한다면 전기차나 배터리, 방산, 조선 쪽에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코멘트가 직접적으로 나왔고요. JP모건 회장의 사장의 직접적인 코멘트인 만큼 이런 분석에 좀 힘을 싣고 언론사에서도 좀 주력으로 다루는 모습들이 어제 시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말말말이 되겠는데요. 삼성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코멘트가 어제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나왔죠. 그리고 처음으로 삼성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처음 언급을 하면서 지금 정말로 시장에 녹록치 않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합병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이익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도 이 삼성전자의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이 이 5분의 최후 진술서의 대부분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2심에서는 지난 1심과 동일한 이 구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 내년 2월 3일에 최종적으로 선고가 될 예정인데 그 안에 또 추가적인 이슈들 또 변동성이 나올지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일정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에 FOMC 의사로 공개가 되고요. 미국 대래 실적 발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에서는 GDP와 PCE 같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장이 되겠죠. 미국 증시가 휴장, 그 다음 날엔 조기 폐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일까지의 미증시에서의 변동성이 국내 증시엔 어떻게 적용이 될지도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또 금통위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일단 오늘 개장 전까지의 전략은 저희 이데일리 TV와 계속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3대 주요 지수 밤 사이에 또 올랐습니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이 0.27%, S&P 500 지수는 0.3%가량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 가까이 오르면서 또 사상 최고치 마감 행진 이어갔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가 될 텐데 밤 사이에 1.54% 상승하면서 다른 대형 주가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런 모습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의 흐름은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애플은 1.31% 강세를 보였지만 엔비디아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4.18% 내림세를 보였고요. 이로써 애플은 다시금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2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테슬라 밤사이에 4%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밤에는 WTI와 금 가격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되는 분위기에 WTI 3%대 하락했고요. 금값 역시 3.4%가량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굉장히 좋은 분위기 연출이 됐습니다. 차기 재무장관 지명자를 환영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집권 2기 첫 재무부 장관에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가 지명이 됐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월가 출신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로 유명세를 떨쳤고요. 공화당과 민주당을 모두 지지해왔던 인물이자 또 현재 점진적인 관세 인상파 그리고 관세에 대한 협상 가능성까지도 열어둔 인물로서 급진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의 안도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가상자산 옹호론자이거든요. 역시나 트럼프와 결이 같죠. 가상자산 시장에 또 한 번 훈풍을 불어다 줄지 앞으로의 움직임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인 만큼 12월을 기다리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 연말 랠리에 대한 이야기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 분석업체 스톡트레이더스 알마낙은 11월 중순에 계절적인 약세로 연말 랠리가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 이번 주부터 연말 랠리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목표치 6,2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제시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와 에너지가 크게 내렸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M7 종목 중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면서 또 4%대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마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오름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도 밤사이에는 4%가량 내림세를 보였고 또 에너지 국제유가 하락과 연동이 되면서 역시나 하락했다는 의미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좋습니다. 시가총액 1위 차지했다 말씀을 드렸었고 모건 스탠리가 매수 의견 제시했습니다. 아이폰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AI 기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 주목했고요. 엔비디아 밤사이에 내렸는데 대중 수출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밝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로젠블렛은 매수 의견 제시했는데요. 블랙웰 수요가 내년에 더 많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아마존 밤사이에 2.2%가량 올랐는데 엔비디아에 대항할 AI 칩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웨드부시는 또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겠죠. 이런 특수를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4%가량 가까이 내렸는데 UBS가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 197달러에서 226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요일장 종가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게 UBS의 의견이 되겠고요. 월가 전체적으로는 보유가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투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있는 종목도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CNBC가 미 반도체법 지원금 80억 달러 확보하는 데 근접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추가 수출 제재 우려를 이겨내고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이제 보조금을 확보하게 되자 삼성전자도 조만간 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시장 반응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공개가 된다면 또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새 회계 감사를 선임한 뒤에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죠. 랠리를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테지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금 10만 달러 선 밑에서 숨고르게 들어가고 있는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번스타인은 향후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분이 지금 비트코인 유통 물량의 1.7%에서 4%까지 커질 것 같다라면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후드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좋은 의견을 제시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로빈후드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이 될 텐데 가상자산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요.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55달러로 기존의 목표 주가 대비 2배 이상으로 확 끌어올리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갈까요? 일단 S&P 500 지수 연중 기준으로 26%가량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더 오르게 된다면 어디까지 오르게 될까요? 정말 6,000포인트에 안착해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증권 분석업체 스톡트레이더스 알마낙은 11월 중순 계절적 약세가 연말 랠리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고 올해 우리의 연간 전망 중 가장 베스트였던 시나리오마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부터의 통계를 내보면 산타랠리 기간에 S&P 500은 평균 1.3%가량 오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평균에 들어맞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산타랠리란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 5일과 또 새로운 연도의 첫 거래일 2일을 포함한 7일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때 정말 산타를 만나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시장 올랐고요.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106 수준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점들이 국내 증시 훈풍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는데 미국 증시 안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그런 상승세가 조금 더 돋보였죠. 과연 이렇게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수록 국내 증시도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대중 수출 추가 제한 우려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이에 연동돼서 TSMC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밤사이에 특별한 이슈 없이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과연 2차 전지에 영향을 주면서 어제 2차 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 흔들림이 나타날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오늘 왔던 시그널들까지 함께 잡아봤습니다.